안녕하세요. 성장계과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더 색다른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대로 된 휴식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나 휴식 취하고 싶은데 하루를 준다고 해도 아이들 때문에 혹은 직장일 때문에 제대로 휴식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가족을 벗어나서 혹은 하는 일도 다 벗어나서 온전히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요, 바로 저는 하루 종일 푹 자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축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푹 자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푹 잔다고 피로가 회복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휴식하는 법,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면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축적되어서 나중에는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악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할 때 잠을 잔다라는 대답을 해주시면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말에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푹 잘 거야 라는 생각하시면서 침대에 누우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잠을 자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는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침대에 온전히 누워있는 것만으로 피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휴식 방법인데요. 나는 분명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 거야? 라고 느낀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뇌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잠을 자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피로 회복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또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바로 술을 한 잔 마시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술을 마시면 조금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마음 맞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술 한잔을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회복하는 데 좋은 것도 없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걸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다음날 더 큰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술을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현상에서는 더 좋지 않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술도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좀 빌려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안마를 받는다거나 마사지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내 몸에 닿는 순간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이렇게 피로를 풀 수 있는 횟수가 그닥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끔씩 이렇게 피로를 풀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내가 일상의 피로감을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는 내가 약간 약을 먹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각종 비타민들 아침마다 한 움큼 드시는 분 계시죠? 오메가3도 드시고요, 비타민도 드시고 여러 가지 또 약에 의존하는 경우들도 생기시는데요. 또 이거 역시 지속하다 보면 약의 개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닥 또 효과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현대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를 온전히 다 쓰고 나서야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 몸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서요, 크게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에너지를 더 받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에너지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취할 때는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 가야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쇼핑하러 가는 거 힘들어해요. 1시간만 쇼핑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쉬어야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는 피로감을 느낄 때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그리고 구름 흘러가는 이것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성향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연을 보면서 오로지 시간을 보냈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 경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구장에 가서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를 발산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구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구분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액션, 몸을 많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받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행을 가더라도요, 나는 그 여행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도 있죠. 스킨스쿠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곳에 방문해야지만 난 여행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호텔 안에서 가만히 그냥 온전히 그냥 보내는 것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을 했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물만 보면 바로 입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물고기도 잡고 다슬기도 잡고 그러면서 수영도 해야지만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해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스타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그냥 물 흘러가는 것만 보고 발만 담궈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스타일이죠. 자, 결혼 초반에는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굉장히 달라서 많이 의견 차이도 있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서로의 어떤 이런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남편은 물을 보면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좋은지 아니면 사람들을 벗어나서 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지를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는 몸을 많이 움직여서 뭔가 액션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정적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뭔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에너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